1페이지 추진 배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96년 개설 이후에 혁신기술형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자금 조달 지원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코스닥 시장이 업력과 외형 위주 중견기업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본래의 역동성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특히 거래소 통합 이후에 시장 운영 방식이 유가증권 시장과 동질화됨에 따라서 정체성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코스닥이 코스피의 2부 리그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코스닥 시장이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운영 방식을 개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차 대책으로 지난 2월 달에 코스닥 시장 진입 규제 완화 등이 포함된 자본시장의 기업자금 조달 기능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한 바 있고 후속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2차 대책으로 이번에 코스닥 시장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3차 대책으로 금년 말까지 코스닥 시장 상장 부담 완화 등이 포함된 기업 상장 활성화 종합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페이지 지배구조 개선 방안입니다. 코스닥 시장이 유가증권 시장과는 차별화된 혁신기술형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자본시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배구조를 개선하겠습니다. 먼저 코스닥 시장위원회의 독자성을 보장하고 위상을 제고하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시장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기구인 코스닥 시장위원회를 거래소 이사회의 내부위원회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거래소 이사인 코스닥 시장 본부장이 겸임하고 있고 위원은 거래소 사회이사가 겸임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코스닥 시장이 본래의 특성에 맞게 독자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유가증권 시장과 동질화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 방안으로는 코스닥 시장위원회를 거래소 이사회로부터 분리하여 시장감시위원회에 준하는 독립기구로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위원회의 위원 3분의 2 이상을 외부 기관에서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도 코스닥 시장 본부장 대신에 외부 기관에서 추천한 위원 중에서 한 명을 위원장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코스닥 시장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코스닥 시장 운영에 관한 실질적인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기능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는 방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그림과 표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개선 방안으로 코스닥 시장위원회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거래소 사회이사가 코스닥 시장위원회를 겸직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상경계열 학자 중심으로 위원회가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위원 4명 중 3명이 경제경영학 전공 교수나 연구원입니다. 이름에 따라서 기술적 전문성 등이 미흡하고 벤처 중소기업 업계 의견보다는 거래소 차원의 고려사항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 방안은 전문성과 공공성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코스닥 시장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개선하겠습니다. 위원 수를 총 5인에서 7인으로 확대하고 이 가운데 3분의 2 이상을 외부 기관에서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부기관 추천 5인은 금융시장과 중소기업, 투자자 등의 의견이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하겠습니다. 코스닥위원회 위원 구성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코스닥 상장위원회의 전문성도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상장심사 및 상장 폐지 심사 시 심사 대상 기업의 사전 로비 가능성 등을 차단하기 위해 코스닥 상장위원회를 순환제, 풀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위원회 개최 시마다 30명 이내로 구성된 심의위원단 중에서 해당 분야 전문성 등을 감안해서 무작위로 7명을 선임해서 상장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상장심사의 일관성이나
전문성이 미흡하고 상장 추진 중소벤처기업들의 불만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 방안으로는 먼저 코스닥 상장위원회의 위원 순환제를 폐지하고 상설화하겠습니다. 다만 그 상설제 전환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위원회 임기를 2년 단임으로 하고 임기 만료가 순차적으로 도래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만 상장 폐지 심사는 심사 대상 기업의 로비 가능성 감안해서 현행 풀제를 유지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코스닥 상장위원회의 위원 구성도 기술 벤처기업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겠습니다. 자세한 개편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페이지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이 코스닥 시장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필요한 조치, 그러니까 거래소 주주총회라든지 거래소 정관 개정 같은 필요한 조치를 가급적 금년 3, 4분기 중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브리핑 내용에 대한 Q&A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기자님들께서는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요. 테이블에 앉으신 기자님들은 테이블 마이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경제 박승철 기자입니다. 지금 코스닥 시장을 좀 활성화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의식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국민연금이라든가 다른 기관 투자가들의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른 대책 같은 건 없으신가요? 아직 물론 지금 자본시장이 상당히 지금 쉽지 않은 국면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기금을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별도로 동원한다든가 이런 방안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뉴스핌의 노종빈 기자입니다. 지금 3번에 상장위원회 전문성 강화에 대해서 이제 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그동안 일관성, 전문성, 미흡 이런 쪽으로 이제 불만이 많이 야기됐다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지금 상설제로 하시면서 그래서 이게 특별히 개선됐다는 느낌을 못 받는데 어떤 점에서 개선됐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렇게 또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코넥스 시장이 최근에 좀 코스닥보다도 훨씬 더 이제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데 그쪽에 좀 의견이 어떠신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첫 번째 질문에 코스닥 상장위원회 이 부분은 자료의 내용에서 같이 사실 순환제 이것을 이제 상설제로 전환한다는데 상당히 의미가 큽니다. 그동안에 이제 위원들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상장 심사를 통과한 기업들은 별 불만이 없겠습니다만은 또 상장에서 탈락한 기업들은 위원들이 바뀜에 따라서 잣대가 달라지고 그런 일관성 또 전문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위원들 간에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분란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또 불만도 많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상설화를 하는 게 상당히 일단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기술 전문가 그리고 벤처 업계의 상당한 전문 경험과 지식을 가진 분들을 보강했기 때문에 상당히 벤처나 중소기업들 상장 심사가 보다 전문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이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예. 두 번째 예. 코넥스 관련은 코넥스 관련해서 저는 코넥스 시장의 성공의 첫 번째 조건은 인내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코넥스 시장이라는 게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코스닥에 상장하기에도 못 미치는 아주 창업 초반기 장래 성장 가능성이 있는 그런 기업들이 상장한 이제 시장이고
또 이제 투자자 측면에서도 개인들은 예탁금 3억 원 이상을 예탁해야지만이 이제 그 직접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고요. 또 이제 그 시장 자체의 그 투자는 이제 기관 투자가들도 그 기업의 어떤 단기 성과라든지 실적을 보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성장성을 보고 이제 투자하는 기관 투자가들이 이제 그 수요 측면에서 이제 주를 이루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코스닥 기업, 코넥스 상장 기업들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상당히 그 코스피나 코스닥 상장 기업에서 비해서 그 대주주 지분율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코넥스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주식 물량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지금 코넥스 시장은 그 당초 우려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순조로운 출발을 사실 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이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그 일부 이제 비판적인 견해를 가지신 분들은 거래량이나 거래 금액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 미흡하지 않냐 해서 이제 그 코넥스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그 비판적인 의견을 주시는데 제가 쭉 설명드린 바와 같이 코넥스 시장은 본질적으로 거래량이라든지 거래 금액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 성패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시장은 아니고요. 인내심을 가지고 또 장기적인 호흡으로 좀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한 1년 이상 그리고 한 2, 3년 되면 분명히 그 성공 스토리를 만드는 기업들이 나오고 그런 성공 스토리들이 이제 되면 투자 수요라든지 또 지금 상장을 머뭇거리고 있는 다른 기업들의 그 상장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질 걸로 저희는 기대하고 또 그런 그 방향으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 드린 것 중에서 지금 그 현행은 지금 30명 풀 중에서 8인이 이제 그렇게 그 순환하면서 하게 돼 있는데 상설제로 하게 되면은 이분들이 상당히 그 권한이 좀 막강해질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그전에는 이게 돌아가면서 하는 거라고 하니까 이제 그다지 부각이 안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게 만일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2년 단임으로 이렇게 임기까지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분들이 물론 전문가이시기도 하지만 지금의 그 거래소의 사회이사 내지는 그 이사들 그 정도의 어떤 그런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그 문제들이 과연 쉽게 없어질까 그런 좀 의문을 갖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행 그러니까 순환제도 분명히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요. 저희가 이제 개선 방안으로 이제 제시한 상설제도 장점도 있고 이제 물론 단점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동안 이제 순환제를 이렇게 운영하는 과정에서 제기됐던 문제점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그 상설제를 도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위원 구성도 그 중소기업업계의 목소리가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을 거듭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상장위원회 보면은 그 상장만 하시는 분들은 이제 따로 상설제로 하고, 그다음 상장 폐지 심사하시는 분들은 이제 풀로 만들어서 돌리겠다는 거는 이제 상장 그 쪽이랑 상장 폐지 쪽을 이렇게 따로 이렇게 나누겠다 네. 이런 걸로 보이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같은 이제 분들이 이제 상장도 하시고 상장 폐지도 하시고 이러니까 그 이제 시스템이 이제 상장했던 분들이 이제 이 기업은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이렇게 됐는데 좀 이게 이거나 분할되면은 좀 잣대도 달라지고 이러는 게 아닌가. 오히려 더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 이제 그 상장 심사 요건하고 상장 폐지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상장 폐지 요건은 상당히 그 심사보다는 이제 그 심사하는 항목이라든가 요건 이런 부분이 더 그렇게 그 전문적이고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상장 그 폐지 심사는 보다 더 명확한 기준에 따라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현행 풀제를 유지하고요. 상장을
처음 이제 신규 상장을 했던 이런 부분은 보다 전문성과 기술성 이런 부분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상설제로 이렇게 전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 세계파이낸스 안재성 기자입니다. 처음에 그 코스닥 시장위원회를 이제 거래소에서 독립시켰을 때 그때 기대할 수 있는 효과를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려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렇게 위원회를 상설제로 하고 위원수를 늘리면은 비용 부담이 좀 더 맞나? 비용 부담이 좀 더 늘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보완 방안은 있으신지요? 글쎄 그게 보시면 알겠지만은 코스닥 시장위원회가 거래소에서 완전히 독립된 건 아닙니다. 지금 거래소 내에 거래소 이사회 지금 요 현재 제도를 보시면 거래소 이사회, 사회이사들 그리고 코스닥 본부장이 코스닥 시장위원회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이제 거래소의 유가증권 시장하고 이렇게 동질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개선한 것은 그런 거래소 이사회로부터 분리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독립이죠. 이사회로부터 독립해서 주총에 선임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 밖으로 가는 그런 독립의 의미는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이제 그렇게 됨에 따라서 거래소 이사회는 사실 이제 코스닥 측면뿐만이 아니고 유가증권 시장이나 이런 다 같이 함께 고려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사회하고 분리되게 되면 코스닥 시장 이제 본래의 그 취지나 특성을 더 잘 반영할 수 있으리라는 게 이번 지배구조의 그 주요 방향입니다. 그렇지고 아까 그 상설제를 넘에 따른 그 비용 부담은 사실 저희는 뭐 크게 늘어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어디 우리 거래소에서 한번 말씀해 주셨어요? 특별히 비용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까? 상장위원회 상설제는 특별히 비용이 뭐 늘어날 건 없고요. 지금 30명 상장위원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상장하고 폐지로 나누고요. 이분들은 뭐 상설제 한다고 해서 계속 근무하시는 게 아니라 위원 심의하기 위해서만 오시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은 더 들지 않습니다. 한국경제TV 김민수 기자입니다. 근데 당초 5월에 이제 벤처 활성화 대책이 발표될 때 이 상장 요건 완화하고 질적 심사 항목을 줄이는 방안이 6월 달에 발표된다고 그때 계획에 나왔었는데요. 이번 대책에서 그 부분이 빠진 이유 그리고 이게 금년 말까지로 미뤄진 이유가 뭔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 자료에서 설명드렸다시피요. 일부 코스닥 시장 이제 진입 요건은 지난 2월 달에 한번 그 내용을 발표해서 지금 후속 조치들이 마무리됐고요. 그리고 이번에가 이제 지배구조 개선을 이제 집중 이제 개선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3차 대책은 코스닥 시장 이 상장 심사 요건이라든지 상장 부담 이런 측면뿐만이 아니고 코스피 시장을 포함해서 우리 자본시장의 상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보다 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겠다 싶어서 3차 대책에 종합대책에 그때 이제 포함해서 하기로 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기가 뭐 한두 달 빨라진다는 것도 물론 의미는 있겠습니다만은 보다 이 실효성 있는 상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고 봐서 저희는 가급적 연말까지 가지 않더라도 관계기관 의견이라든지 전문가 또 그리고 기업 쪽의 의견 등을 광범위하게 수렴해서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부적인 질문은 실무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